반갑습니다. 예, 서장 할 차례입니다. 서장 306쪽입니다. 86번째, 86회째입니다. 지금 아직도 지금 여사인 여거인에 대한 그 답서가 아직 안 끝났네요. 열왕중 육례에 대한 답서. 거의 뭐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서장이라는 게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대스님이 이렇게 좀 편지 내용이 말이 많거든요. 말이 많은 거는 그 편지를 보낸 사람들이 그만큼 분별이 많다는 의미거든요. 분별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깨주기 위해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과거에 부처님이 하셨던 말씀도 하고 뭐 선사들이 하셨던 말씀도 하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얘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분별을 내려놓게 하려고 다양한 말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다른 식으로 제 식으로 얘기하면 깨달을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을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자 보살님 아직 소식이 안 온 사람들 뭘 깨달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죠. 뭐 지금은 뭔가 부족하고 아닌 것 같고 뭔가를 깨달음이라는 변화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만족되고 달라진 그런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죠. 안 그런가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좀 달라지고 싶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지금이 아닌 뭔가 깨달음이라는 어떤 이벤트나 아니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삶. 그게 만족된 삶이든 행복한 삶이든 뭐 고통이 없는 삶이든 그런 식의 그런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야, 그게. 그 마음이 일어나죠. 깨닫고 싶죠.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거 뭔지 모르고 지금 막 맹목적으로 깨달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솔직히. 깨달음이 뭔지 알아요? 깨달음이 뭔지 아세요? 모르잖아. 그러면서도 막 깨달으려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깨달음이라는 게 뭔지 모르시죠? 뭐냐면 깨어나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깨지는 거라. 깨지는 거. 뭐가 깨져? 내가 사로잡혀 있는 생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뭘 얻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 지금 깨닫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죠? 깨닫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 깨닫고 싶다라는 그 생각에서 깨어나는 게 이 깨달음인 거예요. 그리고 깨달을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라. 그게 깨달음인 거야.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아. 말로 보면. 깨달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깨달음이라 이거지. 근데 지금 막 깨달으려 하잖아. 그렇지 않나요? 깨달으려 하잖아요. 깨달아서 뭔가 지금과 다른 뭔가를 얻으려는 그 마음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잘 봅시다. 깨닫고 싶다. 깨닫고 싶은 사람. 솔직하게. 또 깨닫고 싶어요. 또 깨닫고 싶어요? 지난번에 와가지고 뭔가 다 아는 것처럼 하고 돌아가시더니 또 깨닫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을 게 못 돼. 사람의. 왜 집에 가면 또 딴 생각이 확 나오거든. 잘 봅시다. 그럼 아주 이게 왜 그러냐? 뭔가 와닿은 것 같으면서도 시원하지 않고 뭔가 아는 것 같은데도 불편하고 그게 있는 이유는 그 마음 속에 뭔가 이게 해소되지 않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건데,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거는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펼쳐지고 있는 이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꿈에서 깨는 거예요. 꿈속에서 꿈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그게 바로
깨달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꿈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꿈 속에서 아 이게 꿈이구나. 그럼 이제 꿈이구나. 그럼 우리 꿈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겠죠. 그걸 미혹이라 하거든. 우리 꿈에 속는 거를 미혹이라 하고 꿈이 꿈인 줄 알아서 속지 않는 것을 그 현혹되지 않는다. 미혹되지 않는다. 그게 각인 거예요. 그래서 꿈이 꿈인 줄 아는 것이 곧 각인이라고 원각경에도 나오잖아요. 환임을 아는 게 곧 각이다. 그럼 뭐냐? 이걸 우리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것이 나는 진짜 삶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꿈이구나. 아, 그러면 꿈처럼 알고 꿈과 같은 삶의 꿈을 살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바로 각이거든요. 그럼 뭐냐?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이게 육조 단경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보면은 하나에서 5가지 꽃이 핀다 이런 식의 표현들. 이렇게 뭐냐면 하나의 바탕에서 5가지의 분별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야. 하나의 바탕, 하나의 마음자리에서 5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5가지 일. 그게 뭐냐? 오음이라 하거든요. 5가지, 지금 바로 이 마음자리에서 5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그냥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각적인 현상이 펼쳐지고 있고 청각적인 현상이 펼쳐지고 있고 후각적인 현상이 펼쳐지고 있고 미각적인 현상이 펼쳐지고 있고 촉각적인 현상이 펼쳐지고 있고 거기다가 의식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마음 바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근데 왜 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감각이다 아니면 생각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냥 감각이 일어났을 뿐이고 지금 생각이 일어났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망고 네 생각이야 라는 그런 말 속에는 아 그냥 생각일 뿐이잖아. 생각이라는 게 뭐가 누구나가 그냥 각자 자기 인연 따라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잖아.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말이에요. 망고는 네 생각이잖아. 우리 그렇게 얘기 잘하거든. 생각은 어망하다는 것을 담보로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럼 뭐냐?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허망한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이해는 되죠. 믿기지는 않죠. 그렇죠? 무슨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 이런 피 철철 흘리는 몸뚱이가 있는데 무슨 생각일 뿐이라는 거야. 이 세계가. 그건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5가지 인연을 한 덩어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몸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응? 특히나 가장 우리가 이게 존재감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어떤지 아세요? 이게 존재감으로 드러나는 순간은 여기에 잘 보세요. 이게 미묘하거든요. 아무런 해석을 붙이지 말고 이름을 붙이지 말고 그냥 가만히 그냥 경험해 보세요. 이거와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이분이 종을 치어서 이 소리가 나는구나. 이거와 이 실체감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소리라는 것 자체가 이 해석이 붙더라도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이게 한 덩어리로 이게 동일시 된다거나 탁 집착되기가 쉽지는 않아 소리. 그럼 꽃이라든가 이런 사물이라든가 이런 걸 본단 말입니다. 그렇죠? 만약 이런 거를 딱 그냥 눈 감아 보세요. 자, 눈 감아 보세요. 떠보세요. 순간적으로 경험할 때는 이게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데 이름을 붙여버리면 죽비구나라고 해버리면 진짜 죽비 같아요.
우리가 이게 찰나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우리는 그 미세한 차이를 못 느끼거든요. 근데 그냥 이때는 아무 일이 없는데 아 죽비 소리구나. 그러면 진짜 죽비 소리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이게 분별심의 마법과 같은 거거든요. 묘해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경험할 때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실체감이 별로 없어. 근데 이거를 해석을 해버리면 이 일어난 인연에 이름을 탁 붙여버리고 생각으로 탁 더 씌워버리면 진짜 그 일이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게 분별심의 어떻게 보면 마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마음은 이제 화가와 같다 아니면 마법사와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이상해. 왜냐하면은 이게 단지 소리의 감각일 때와 이것과 죽비 소리야라는 이 분별이 결합되면은 아주 사뭇 다른 것처럼 우리한테는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단지 감각인데 그래 죽비 소리야 아니면 죽비야 이런 식으로 탁 이름을 붙여버리면 그런 일이 진짜 있는 것 같은 것처럼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동일시. 근데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자, 눈 감아 보십시오. 떠보십시오. 뭔지 아세요? 제가 가위바위보 중에 뭐 한지 아세요? 모르죠? 뭐 했어요? 주먹. 이 순간과 분명히 시각적으로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해버린 이유는 왜냐? 오래 두면 분별이 자동적으로 확 끼어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빼버렸어요. 근데 어렴풋하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 이게 멈춰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머물러 있는 대상 때문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 대상을 경험하고 이 감각을 경험하고 나서 사유가 붙어지기 때문에 이게 주먹이라는 게 너무 강력하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생각은요 항상 뒤따라다녀요. 어떤 자극에 뒤따라다녀서 해설을 해. 설명을 붙인다. 우리 저기 연극이나 뭐 이런 게 하면은 해설하는 사람 있잖아.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그걸 해설. 그거 있잖아. 우리 스포츠 경기할 때 캐스터들, 해설자들은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뭐 축구를 좋아한다. 그럼 우리나라 가장 축구 잘하는 선수가 손흥민이다. 그럼 어떻게 돼? 해설은 슛을 넣기 전에 슛입니다 합니까? 슛을 넣고 나서 슛입니다 합니까? 다 손흥민이가 뛰고 나서 해설이 붙어요. 캐스터들의 해설. 사유는 마치 이거와 같은 거예요. 어떤 감각이 일어나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나서 캐스터가 골입니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나서 생각이 붙는 거 항상 뒤에 쫓아와요. 해설은. 생각은. 근데 단지 이거에 대한 분별이 그냥 단지 이것일 때는 아무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거기에 이거를 탁 규정해 버리면 뭐 골이 되고 노골이 되고 이런 식으로 탁 그 상황이 프레임 안에 탁 들어가 버리는 그럼 그 일이 있는 것처럼 여기지는 거 우리한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럼 뭐냐? 거사님. 이거와 죽비 소리는 별개인 거 아시죠? 전혀 다른 성질인 거 아시죠? 그렇죠. 이거를 뭐 종소리라 해도 상관없죠. 이 자체는 변하지 않잖아. 이거와 죽비 소리는 전혀 이질적인 거예요. 왜냐? 이거는 단지 청각적인 감각이고 죽비 소리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와 죽비 소리라는 거를 하나로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걸 못 봐. 이거는 죽비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이고 죽비 소리는 죽비 소리라는 생각의 사유라. 근데 우리는 이걸 하나로 보기 때문에 죽비 소리인 것처럼 더 느껴지는 거예요. 분별이란 이게 화합이거든요. 감각과 사유의 화합이 돼가지고 바로 죽비 소리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바로 오온 화합이에요. 오음이라는 거예요. 오음.
몸도 마찬가지라. 몸도 이런 시각적인 경험, 그 다음에 청각적인 소리의 경험, 후각적인 경험, 이 감각의 경험과 단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뿐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일어난 거를 나야 라고 탁 이름 붙이면서 진짜 뭐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속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보살님,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는 자리가 있죠? 있잖아. 그렇죠? 죽비 소리 해보세요. 죽비 소리라는 이미지나 생각이 있죠?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일어나고 있죠? 그 생각과 이거는 전혀 같은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거죠. 그렇죠? 이거와 죽비 소리라는 이미지와 생각은 다른 거죠. 별개죠. 그렇죠? 근데 너무도 이질적인 것이 일어나는 이 자리는 다른 겁니까? 똑같은 자리예요.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이거와 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여기는 같아요. 그렇죠? 한 바탕에서 죽비소리, 이 이질적인 것이 탁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난 것을 우리는 하나로 탁 결부시켜서 죽비소리가 있다고 믿는 거야. 근데 원래 있는 거는 이 자리, 이 바탕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 허상이에요. 죽비소리는 생각이 호련히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것도 호련히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변함없는 건 이 죽비 소리다 하고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만 변함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는 이 하나밖에. 근데 이상하게 묘하게 이 한바탕에서 5가지 잎이 핀다 이거야. 하나의 바탕에서 5가지 잎이 펴. 육조 스님의 말 임종하면서 나는 그 말이 이 말처럼 들려. 한 개의 꽃에서 5가지 잎이 피어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이런 식의 유언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기서 오온이 일어나서 한 덩어리의 세계를 이룬다. 이게 바로 불이법이, 이 일어나는 자리는 공하지만 여기서 5가지 인연이 일어나서 이게 불이의 세계를 이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5가지는 이질적이에요. 시각이거나 청각이거나 소리이거나 냄새이거나 아니면 생각이거나, 오음은 색수상 행식이니까 요 5가지 인연은 각각이 낱낱이로 뜯어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와 죽비소리는 별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청각적인 분별 감각이고 죽비소리라는 건 개념이거든요. 근데 서로 어울릴 수가 없어. 단 1도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근원은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 지금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이거 죽비 소리 일어나는 이 자리나 청각적인 감각이 일어나는 여기나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는 다른 겁니까? 그 있잖아요. 그냥 같은 자리 하는 요거 있잖아. 같은 자리 하는 요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막 이렇게 막 비추고 있는 이것인 것이고. 근데 요것에서 시각적인 인연, 청각적인 인연, 관념이 탁 일어난 그 결과물을 한 덩어리로 우리가 봐버리기 때문에 죽비소리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본래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 그래서 요것을 들어보일 때나 이렇게 해서 통할 때나 한 생각 바탕을 돌이켜서 통할 때는 다 똑같은 자리에 통하는 거예요. 이게 죽비소리 이게 이목구거든요. 이목구가 이거라.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뿐. 모르겠어요? 알려고 하니까 모르죠. 자, 거사님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거사님이 경험하고 계신 거를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보실래요?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고 계신 거. 네, 잠깐 생각을 하게 되고. 예.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경험하고 있는 것?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 네, 그것에 대해서 예. 뭐를 경험하고 있지 뭐 이런 거거든요. 아, 예, 예.
보이고 이렇게 예, 의식이 되고 예. 뭐 그렇죠. 그거는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죠. 눈에 사실 이 손이 선택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절로 드러나고 있죠. 이게 이의가 없습니까? 예. 정말입니까? 네. 속으로는 혹시 의심이 있으면서 그냥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이건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이 없습니까? 저절로 시야가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보이죠. 저절로 보이는 거.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언어를 너무 명확하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나 저절로 보이고 있다나 그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다 있어요. 그게 그 언어 하나를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 지으려는 그런 것도 상당히 큰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가 포인트예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 저절로 보이고 있다. 저절로 그러니까 그렇죠? 저절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저절로 보이고 있죠. 예. 저절로 일어나고 있죠. 이 차이가 없죠. 이 언어의 차이. 그렇죠? 예. 그렇죠? 제가 그냥 말의 차이는 있지만 진짜 묻고 예, 싶은 예. 소통하고 싶은 내용에 있어서 그러면 저절로 들리고 있죠. 예. 저절로 들리고 있죠. 예. 저절로 일어나고 있죠. 예. 그렇죠? 저절로 보이고 있고 저절로 들리고 있지만 저절로 일어나고 있고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뭐가 혹시 아까도 질문한 게 뭐였죠? 뭐가 해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된다. 그게 뭐였죠, 거사님? 이 자리라는 거는 뭐 확실한데 봐요. 저절로 일어났죠, 생각이. 예. 그렇죠? 저절로 생각이 되어지죠. 예. 저절로 일어나고 있죠. 예. 그렇죠? 이거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뭔가 자극이 주어지면 저절로 일어나죠. 그거에 관련된 내 뭐 갖고 있는 뭐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죠. 예.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생각하느냐는 자기가 학습한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저절로 일어남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겠죠. 그죠? 어린 아이도 뭐 너 몇 살이야? 그럼 저절로 저 몇 살이야? 이렇게 싹 일어나잖아요. 자극을 주면.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게 남녀노소 다. 이 생각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절로 생각되어지는 거요. 그거는 남녀노소 아무 차이가 없겠죠. 예. 그럼 뭐냐? 저절로 보이죠. 예. 저절로 일어나죠. 예. 저절로 들리죠. 예. 저절로 일어나죠. 예. 저절로 생각되어지죠. 예. 저절로 일어나죠, 생각이. 예.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고 소리가 저절로 일어나고 그다음에 사물이 저절로 드러나고 이렇게 해서 제 형체가 되겠죠. 예. 그러면 저 형체는 밖에서 들어온 겁니까? 거사님에서 나온 겁니까? 왜냐하면은 만약에 밖에서 온 것이라면은 절대 거사님한테 의지하면 안 돼요. 제가 드러나는 것이 그냥 요 안에 있는 거죠. 아니죠. 뭐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거죠라고 그런 거 붙이면 안 돼요. 그건 틀렸어요. 제가 묻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제가 밖에서 온 겁니까? 왜냐면 밖에서 제가 독립적인 존재라면 절대 거사님한테 의지하면 안 돼요. 거사님의 시각적인 인연이나 청각적인 인연이나 어떤 사유에 의지해서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내가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제가 여기 있어도 거사님이 볼 줄 모르고 들을 줄 모르고 생각할 줄 모르면 제가 있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네. 먼저는 뭐냐면 내가 있는 것이 나한테는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거사님이 존재가 먼저고 거사님의 인연에 의지해서 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는 거사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키는. 거기 항상 의문이 있는데 예. 없으면 보고 있어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니죠. 나타나는 거 아니냐. 아니죠.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이게 자꾸 어떻게 선후가 이렇게 뒤바뀌는 경우가 내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은 거사님이 깊은 잠에 있을 때는 없잖아요. 예. 깨어 있어서 이게 분별이 활동할 때만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분별이 작동하지 않으면 저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계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 그러니까 우리 건물도 기초공사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아무리 멋진 건물을 짓더라도 그거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토대가 없으면. 그래서 그 부분에 항상 들리는 게,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자, 봐봐요. 동시에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 아니, 잘 봐. 동시에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라는 이 생각. 이전에 이 분별이 있는 거잖아. 한 생각에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우선한 것이겠습니까? 이 분별이 일어나는 여기가 먼저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생각되어진 내용은 우리가 우선순위로 둘 수가 없어요. 요 분별이 없으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되든 그렇지 않은 것이 되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분별이 일어나기 전이 먼저죠. 그렇죠. 항상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항상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이 먼저예요. 그게 저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이든 아니면 진짜 있는 사람처럼 보이든 응? 어떤 것이든 항상 이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이 항상 먼저예요. 항상 그래요. 항상 모든 분별은 분별 이전 자리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분별 이전 자리는 저한테 없어요. 그렇죠? 본인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 그게 동시에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모든 생각은 이 생각 이전 자리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다 100% 다. 근데 그 생각 이전 자리는 저한테 없어요. 그 분별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게, 생각 이전에 예. 이게 뭐다라는 생각. 봐봐. 여기 의지하고 있죠. 예. 놓아버리세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야.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또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세요. 얘기하셔도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면 거사님은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태도의 문제거든요. 과연 거사님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자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치로 정리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법 자체가 되고 싶은 거, 도 자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해라는 거, 아무리 그 지금까지도 많은 거를 알아왔고 이해해왔지만 전혀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죠. 해결해 준 거 아무것도 없죠. 지금의 접근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습관대로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알아야 되고 정리가 돼야 되고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 생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정리돼야지 나는 받아들이겠어 하는 그것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세상에 대해서 그냥 알고 싶어, 이해하고 싶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은 의지하고 있는 그 도구를 포기하지 못한 거거든요. 이거는 절대 그런 식의 도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생각에 의지하지 않는 공부거든요. 생각이 필요 없는 공부거든요. 이건 뭐가 절대 도는요, 이해가 안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절대 알지 못해요. 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 누가 있는 것 같으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불상에 대해서 알까요?
육조 스님이 불상에 대해서 알까요? 임재 스님 불상에 대해서 알까요? 저 단언합니다. 절대 못 알아요. 나는 그걸 알았어. 뭘 알아? 아, 부처 석가모니 있고 불상 아무것도 몰랐네. 그걸 알았어요. 육조 스님? 뭣도 모르는 진짜 사람이었네. 불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네. 그다음 임재 스님? 내가 손에 장을 임재 스님이 도를 알았으면 이 사람은요, 이 사도의 사도. 도인이 아니야. 제가 안 깨달은 게 뭐냐면, 물론 나도 도를 모르지만, 부처님 조사 선사 아무도 몰랐어. 만약에 알았다면 그 선사가 아니고 부처가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알라 그러잖아. 그럼 부처 안 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거 잘못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말은 입으로는 난 부처 되겠다 하면서 부처 가는 길은 놔두고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잘못된 도구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나는 몰라.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세상에 아는 것도 없고 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내가 알만한 거는 다 꿈이구나. 꿈이 뭐 알아봐야 꿈이지. 그거 아는 겁니까? 망상이구나. 말하자면 허망한 거, 허망한 짓거리구나. 안다 해도 꿈이요. 모른다 해도 꿈이요. 안다 해도 생각이요. 모른다 해도 생각이구나. 생각은 그냥 생각이고 지금 호련히 일어난 망상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객관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안다라는 게 있다라면 객관적인 어떤 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나만 아는 주관적인 것만 안다면 그건 아는 것이겠어요? 진정으로? 만약에 거사님 죽을 때까지 안다 쳐보십시오. 그럼 망고 거사님 생각이에요. 아무도 동의할 수가 없어. 그 체감이 안 되니까 그걸 잘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 거사님의 생각은 남하고 공유할 수가 없는 생각이에요. 절대. 이게 열려 있지가 않다니까. 자기 안의 세계, 우린 자기 안의 세계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은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남의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요것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남의 생각이라는 자기 생각이야. 시종일관, 이거는 뭐 소크라테스가 얘기했고, 석가모니가 얘기했고, 뭐 육조 스님이 얘기했다.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왜? 이 분별이 일어나는 이전짜리 의지에서 다 일어나는 자기 분별 아닙니까? 이 분별 이전짜리는 다 자기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남한테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어떻게 남의 생각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다 자기 생각이지. 그러면 저한테 남의 생각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거사님 생각 말고, 솔직히 하려면 솔직히 해. 아니, 지금 이제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사님. 자기 생각을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끄는 대로 한번 와보시라 이거예요. 네. 그죠? 그 거사님이 생각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인정해서 받아들인 제 생각이겠죠. 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 해석이죠. 네. 자기 설명이죠. 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사유가 작용하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 생각 속에서 갇혀 살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안다는 것도 생각의 작용 아닙니까? 그죠? 안다는 것도 생각이야. 뭔가를 내가 알았어 하는 것도 생각이잖아요. 네. 그죠? 어떤 생각? 나만 아는 생각. 그게 나만 아는 생각이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모든 그러니까 완전히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거든. 나만 아는 생각이라는 거는 객관성이라는 거는 단 1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생각의 세계에서 나는 이걸 알았어. 저걸 알았어 한다면 절대 객관적이지 않은 거지. 객관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내가 뭔가를
이치에 맞게 알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망고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 의미 없다는 얘기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게 결코, 그러니까 잘 봐야 돼. 뭔가를 설명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하는 이 습관성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내가 아무 의미도 없는 그 헛발질을 하고 있다라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단지 관성에 의해서, 습관성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무지 목매, 다 모든 사람이 내 생각을 다 공유하고 있고 다 객관적인 생각이다라는 믿음 하에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이 습관성, 단지 이 습관을 그냥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일 뿐이거든요. 근데 왜 이 잘못된 도구를 갖고 이 도라는 걸 깨달으려고 알려하고 막 그림 그리고 있냐고. 그건 다 틀린 건데. 그건 다 망상인데, 말하자면. 그건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거사님이 지금 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나 망상이라는 거예요.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도에 대한 모든 암과 노력과 시도와 기대가 다 꽝이라는 거야, 그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알고 싶죠? 절대 알 수 없어. 왜? 깨달아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깨닫지 못한 때 갖고 있는 그 알매에 대한 그 시도, 노력, 깨달아도 알지 못하는데 깨닫기 전에 안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닌가요? 알든 모르든 다른 사람들이 체험한 거를 같이 다른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다 자기 해석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이렇더라. 겉으로 보이는. 자기 그냥 해석이에요, 해석. 다른 사람이 체험이라는 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없다니까? 자기밖에 없어, 나밖에 없다고. 이 모든, 그러니까 뭐가 있냐? 이 생각이 있으면 자기 생각뿐이고, 감정이 있으면 자기 감정뿐이고, 어떤 시각적인 대상이 있으면 자기의 경험일 뿐이고, 청각적인 거 있다면 자기의 경험일 뿐이고. 근데 그 모든 분별되는 건 다 변해요. 항상 변함없는 것이 진짜 나라면 이 모든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나라면. 나는 변함없는 것이잖아요. 이것만이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뭐 알아도 상관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알에 대한 그 욕구가 포기가 되지 않은 한은 절대 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알미 얼마나 허무맹랑한 시도인지를 그걸 정신 차리도록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아? 그걸 깨달아야지. 뭘 도를 깨달아요? 그런 건 없는데. 자기 마음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자기 실수를 깨닫는 거예요. 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잘못된 시도를 깨닫는 거고 뭐 잘못된 방법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다 잘못했구나. 잘못된 길을 갔구나. 잘못된 도구에 의지했구나.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포기하셔야 돼. 생각 일어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믿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그럴듯한 생각이라도.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생각을 놓아버리세요. 거사님은 이미 개 앞에 있어요. 이미 견성에 있어요. 근데 본인만 몰라. 왜? 자꾸 분별로 그거를 이해해서 납득이 안 되면은 아니다라는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난 그 생각과 욕구에 빠져. 욕구, 습관화된 욕구, 그 욕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꾸 잘못된 거를 향해서 가려 하기 때문에. 아닌 쪽을 향해서 가려 하는 그 마음을 포기 못한 거예요. 알려는 그 마음. 그게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가에 오른 사람은 저랑노인,
배울 게 끊어진 사람이잖아. 배울 게 끊어진 사람. 무학 도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배울 게 없는 사람. 왜?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알만한 게 아무것도 뭐 알아봐야 그냥 그때 우리가 뭐 버스 집에 가려면 버스 몇 번 타고 가야지. 그 한 번 알고는 뭐 집에 가서 버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집에 왔으면 그만이지. 깨달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네요. 100%. 그거를 모든 선사들이 얘기했잖아요. 조주하고 남전보원 도에 도달해야 돼. 도에인데 그 향해서 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향해서 갈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향해서 가는 게 아니다. 지금 그거를 조주에 질문하고 똑해요. 남전한테 도를 향해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 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어디 가는 거라. 그게 마음길을 가든 어떤 공간 속을 가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가는 게 아니다. 향해서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해? 아니 거기 도라는 거를 향해서 가지 않으면 그게 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러거든요. 그거 알잖아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알고 모르는 게 아니라.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알려고 하잖아.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알고 모르는 게 아니면 안다 모른다 하는 이 자리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는 게 절대 아니다. 모든 선지식들이 얘기했어요. 절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어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우리 어록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옛날 사람들은 공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까봐 선지식들이 노심초사했다 그래요. 공에 아무것도 없음. 공에 빠져가지고 크게 죽기만 하지 크게 대활현전 눈앞에 이게 크게 살아나지 못할까봐 걱정해가지고 자꾸 무기 공에 떨어지지 마라 없음에 떨어지지 마라 그랬다. 근데 요즘 사람도 어떻게 해? 공에 떨어지는 건 고사하고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공부에 대한 그 상을 떨쳐버리기가 그러니까 공에 떨어지기가 어려운 거야. 옛날 사람은 공에 떨어져 한번 떨어져서 끄집어서 나오기가 어려운데 요즘 사람들은 공에 떨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공에 떨어지기가. 너무 알려는 그게 강하고 아르마리가 강해서 공에 한번 떨어져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거든. 대화를 해야 돼. 완전 죽었다가 그 살아 나와야 되거든요. 완전 죽는 고목나무가 됐다가 거기서 꽃이 피어야 되는데 고목나무가 안 된다는 거야. 죽지를 못한다는 거야. 자꾸 알려고 뭐 이거 이러쿵 저러쿵 알려는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완전히 비워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바보가 안 된다는 거야. 옛날 사람 바보는 잘 됐는데 한번 바보가 돼야지 진짜 영리한 사람이 되는데 바보조차도 못 돼. 얼마나 도에 대한 그 상상이 많습니까? 생각. 그거 다 알아 말이지. 알려는 그 욕구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그게 일망타진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갈 길이 다 끊어져야 돼. 마음길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거기서도 또 한번 크게 대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 공예까지는 잘 갔는데 살아나오지 못해서 자꾸 그 방편을 썼는데 요즘은 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죽지를 못해. 완전히 죽어야 돼. 완전히. 바보, 천치 바보가 돼야 된다고. 도 바보가 되는 거예요. 도 바보가. 근데 그 뭐 마음속에 이러쿵저러쿵 아는 게 많잖아요. 알려는 그게 죄인이 이게 죄 가장 큰 걸림돌. 그 알려는 그 마음 뭔가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 되려는 거는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완전히 안팎으로 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사들의 말에 그 어떤 깊이, 예? 선사들이 말을 쓰는 그 깊이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깊이가 너무 차이가 나요. 선사들의 말은 더 깊은 데서 얘기했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완전히 높은 거친 데서 이해를 한다고.
선사들은 벗어나서 분별을 벗어나서 그 세계를 얘기했는데 그걸 분별 세계에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방거사가 있는 것을 없다고 여길 뿐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분별되는 모든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이해되는 거, 아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여러분이 있다고 여기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본래 지금 경험하는 그런 거 없는 것들이에요. 다 그때그때 지금 이게 호련히 일어난 지금 여기서 일어난 그냥 감각 의식이거나 생각이거나 감정이거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에 탁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어. 알고 보니까 뿌리가 공했어 그냥. 근데 있지도 않은 도를 또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을 없다고 여길 뿐이지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한두 마디만 하면 막 복잡하게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또 얘기해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 또 얘기해 보십시오. 또 얘기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다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도 안 되는 거. 다시 돌아가면은 또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까. 어디로 돌아가신단 말입니까? 집으로. 집에 가서도 어떻게 된다고 집에 가면. 다시 이 생각하는 습관으로. 그렇게 돌아가겠죠. 그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뭘 봐야 돼요? 항상 첫째 자리를 봐야 돼요. 첫째 자리를. 그게 익숙해지면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속는 셈 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이것도 생각이 일어났네 보면 첫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처음에는 이 생각의 업력이 습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막 한 편의 소설을 쓸 때까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소설이 끝날 때쯤 이거 생각이 들어갔네. 그럼 원래 자리로 돌아와. 이거 쓴 거 다 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회귀하는 거예요. 회귀. 연어가 자기 태어난 고향으로 하듯이 이 생각이 나온 그 구멍으로 돌아가. 처음엔 소설 한 권 쓸 때까지도 몰라요. 어느 쯤 끝날 때쯤 알아. 그럼 돌아와. 이거를 하다 보면 이제는 좀 빨리 알게 돼. 그럼 소설 반쯤 쓰면 또 이게 소설 쓰고 있구나 이렇게 돌아와요.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 이제 소설 3분의 1 쓸 때쯤 돌아와. 그래서 좀 이거 하다 보면 한 소설 쓰려고 붓을 들 때쯤 알고 돌아와. 이거 하다 보면 어떻게 해? 손으로 움직이기 전 마음에 써볼까 할 때 돌아와요. 써볼까 마음에 손으로 움직이기 전 써볼까 할 때 돌아와요. 나중에는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알아낼 필요를 못 느껴요. 이건 하고 싶은 것 같아. 인터넷 검색하거나 이런 거를 그걸 뉴스를 보거나. 예. 뉴스는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뭐에 대한 소설 쓰지 마라. 공부에 대한 소설 쓰지 마라. 도에 대한 소설 쓰지 마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살아간 데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필요에 의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시고 근데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요. 그냥 먹고 사는데 필요하지 않은 거는 굳이 그걸 찾아서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습관성을 계속 강화시키거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거 먹고 사는데 그래 필요하지 않죠. 그러면 공부에 진짜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이거 안 하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놓아버리세요. 그냥 끊어버리세요. 그냥.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관심 가지면 뭐가 문제냐. 이야기에 생각에 빠져드는 습관이 계속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살아오던 그 패턴이 계속 그런 식으로 강화가 되거든요.
나중에 공부가 힘을 얻으면요.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근데 지금 자기도 모르게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관성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인위적으로라도 끊어야 된다는 거지. 그거. 지금 제가 뭐가 문제인지 조금 짐작이 갈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제가 물어보고 이 자리 있죠? 저절로 일어나는 자리. 그렇죠? 사물이 드러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그렇죠? 요건데 뭐가 장애냐? 생각으로 자꾸 이해하려는 이 습관성이 너무도 독해요. 지독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알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뭔가 이런 식의 자기가 원하는 식의 그 변화가 없으면은 공부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공부가 된다고 해서 해소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의심 있죠, 의심. 이게 참 묘하거든요. 의심이 일어나면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아, 이 의심이 딱 해소되는 어떤 지점이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렇게 합니까? 의심이 해소되는 지점이 올 거야. 아, 그렇게 안 옵니다. 그렇게 안 와요. 그런 일 없어요. 의심이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의심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건 생각이거든요. 생각에 빠져드는 습관성이거든요. 그게 내용이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 의심이나 아니면 법이 이러이러한 거야 라는 그 생각이나 똑같아요. 내용만 다르지. 의심이 깊다는 거는 법에 대한 생각이 많다는 얘기고 의심이 얕다는 거는 법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심은 답이 주어져서 해소되지가 않아요. 법에 대한 의심은. 그 의심에 빠져드는 사고의 그 패턴이 조복되는 것이지 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의심에 빠져드는 그 패턴이 조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궁금한 게 없어. 궁금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의심이 일어날라 치면 이게 분명하거든요. 그럼 또 다른 데 어디 가서 찾습니까? 의심이 일어나는데 이게 의심이 일어나는 이것이 분명한데 어디 가서 그거를 답을 찾겠습니까? 전혀 다른 공부입니다. 우리 어떻게 맨날 얘기하죠. 우리는 질문이 있고 답이 있어야지 해소가 돼요. 의문이 있고 답이 있어야지 그게 해결이 돼. 이 공부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의심이 점점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답이 주어져서가 아니에요. 왜? 의심이 이게 분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이게 분별이 떨어지는구나. 이게 분별에 사로잡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면 어떻게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면서 의심이라는 내용물이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의심이라는 내용물이. 의심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내가 겪어봐서 알아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의심이 어떻게 해소돼? 의심이 이거네. 의심 자체가 이거네. 여기서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의심에 대한 답이 주어져서 해소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의심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의심이 일어나는 그 구멍으로 되돌아오라 이거예요. 그 자리로. 그게 공부라는 거예요. 거사님 그게 안 되잖아. 브레이크가 안 걸리잖아. 그렇죠? 간질간질해.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게 업력이에요. 업력. 관성이 강한 거예요. 이리 와. 이 손 내밀어 보십시오. 맞고 싶으시다.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이거. 모르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네, 있죠. 이거 생각도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생각도 이렇게 저절로 일어나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냐?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거사님 계속 이거에 관심이 있었어. 경계에 관심이 있었어. 이 마음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꾸 경계를 쫓아다니면서 이러쿵저러쿵 뭐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있죠. 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다가 또 이것도 경계에 떨어졌구나 하고 딱 돌이켜오고 이게 딱 들어맞아야 돼. 아 이것도 경계에 떨어졌구나 하고 딱 돌아오고 아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딱 해서 들어맞는 일이
기승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기승전결이라면 처음에는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있어야 돼. 결이 없어. 그러니까 그 결이 없는 데서 막 결을 찾으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 이때 퍼뜩 정신을 찾으면 결을 찾으려는 이거구나 해서 돌아와야 돼. 그 다음에 또 딱 들어맞는 일이 있어야 돼 한데 이거네 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딱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이게 이 관성이 조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결론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결론이었어요. 이미 이게 이 찾는 마음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내가 이미 찾아진 자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경계 초기가 있고 눈이가 있으면 본연의 이 완전함을 보질 못해요. 결론은 이미 나 있다니까. 개합은 다 돼 있어요. 여러분 개합 좀 되려고 좀 그런 생쇼를 좀 하지 마십시오. 개합이 안 됐다가 개합 되는 거라면 그거는 둘이잖아요. 제발 좀 말에 속지 마십시오. 개합은 다 돼 있습니다. 왜? 이미 나 하나의 세상이고 이거 하나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둘이 아닌 세상인데 이게 둘이 아닌 게 개합 아닙니까? 이미 개합돼 있어요. 이미 개합돼 있다고. 이미 개합돼 있다는 이 사실에 눈 뜨는 공부란 말입니다. 뭘 또 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그래서 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다시 무엇인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왜 뭐가 자기 아닌 뭐가 되고 싶어. 이미 자기인데 이미 이 자기 그것으로 족하면 되는 것이지. 왜 뭐가 되고 싶어 해요. 뭐가 되고 싶어 해. 여러분 자체는 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양 없는 이 자리에서 모든 나와 세계가 창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 무엇이 된 어떤 것 이전에 지금 이대로의 모양 이전에 여기에서 이 모양과 무엇이 되고 싶은 그 욕망과 무엇이 된 상을 다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원점으로 회귀해야 되는 가는 게 아니라 더 돌아오고 더 발 한 자국 떼지 않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쉬어지는 거지 자꾸 여기를 떠나가지고 뭔가 되려고 벌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멀어지려고 돌아와야 되는데 뭐가 되려고 하면 안 되죠. 거기에는 길이 없어요. 다 망상세계지. 자꾸 그 완전히 진짜 무슨 방랑자도 아니고 어디를 막 돌아다닙니까? 저 가만히 좀 있으라고요. 가만히 좀. 가만히 있어야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이 와락 실감이 나거든요. 근데 자꾸 떠돌아다니면 맨날 부족한 것만 생각나요. 뭐 얻어야 되는데 뭔가 구걸해야 되는데 뭔가 얻어야 되는데 전혀 부족하지가 않아요. 근데 떠나면 몰라. 본래 자리에 가만히 마음을 쉬고 가만히 보면 여기서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부족하지 않단 말이에요.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뭐가 더 하나가 돼가지고 더 첨가할 필요가 없어요. 옥상옥이라고 옥상옥. 응? 머리 위에 머리를 더 얹으려는 것이고. 거사님 아셨죠? 뭔가 일어나야 돼. 뭔가 어떻게 납득이 돼야 돼.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까지 가는 거는 갖고 있는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돌아오셔야 돼. 항상 회귀하셔야 돼. 회귀. 돌아오면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 모르지만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지금 이거에 지금 맛을 못 봐서 여기서 탁 머물러 가지고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자꾸 그 부족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는 셈치고 여기 머물러 보시라는 거 이 자리에. 아무것도 밖을 향해 안팎으로 향해 움직이려 하지 말고 생각으로 움직이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움직이려 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 머물러서 이게 명확해야 돼. 명확해야지 이게 어딘지가 딱 감이 명확해야지 실자리가 자각이 돼야지 습관이 강하더라도 돌아올 고향이 이제 분명해야 되거든요. 예? 자기 본래 고향, 그렇죠? 이거 분명하죠? 의심 이거 뭔지 실감 나죠? 이건 이해가 아니죠? 예. 그럼 이쪽으로 돌아오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 이게 또 생각이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그거예요. 생각 프레임의 안에 들어가면 너무 세상이 복잡하고 문제가 많고 뭐 부족함이 많아요. 근데 생각이 탁 떨어진 줄 알면 생각에서 싹 빠져나와야 돼. 생각이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생각 안에 들어가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문제투성이고 그 뭔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생각의 프레임 밖으로 딱 빠져나와 버리면 전혀 불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 안에 들어가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간 줄 알면 빨리 빠져나오시라. 그거는 그 옛날에 그 공안에도 있어요. 공안 보면은 뭐 어디에도 가지 말고 뭐 어디 뭐 진흙밭에도 들어가지 말고 뭐 아무것도 없는 데도 들어가 이런 버전의 이야기. 뭐 잡초가 무성한 데도 머물지 말고 잡초가 없는 데도 머물지 말라. 이게 잡초가 무성한 데는 생각이 막 무성한 데거든요. 그것에서도 머물지 말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생각이 우리가 저절로 일어나는 거니까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도 머물지 말라. 그것도 생각이기 때문에 분별이기 때문에. 공부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저기 누구나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거고 지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지식이나 학식이 필요한 거는 생각 안에서의 일이에요. 근데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나 생각에 이거는 뭐 알고 모르고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누구나가 쓰고 있는 거고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이야 누구한테 있는 건데 여기서 환기시켜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그게 뭐가 무슨 알고 모르고가 필요하겠습니까? 전혀 그 어떤 식의 어떤 수련도 필요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수련이나 뭐 다른 어떤 식의 방편도 그냥 퍼뜩 알면 되는 겁니다. 퍼뜩 알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순식간에 빠지기 때문에 예. 그게 제일 어렵겠다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요, 거사님은 매일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앞에 붙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멀거니 앉아서 들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이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아마 오래 안 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꾸 뭐냐면 이 시간은 뭐냐면 생각이 들어가려고 치면 돌려놓고 원점으로 자꾸 돌려놓는 그게 이제 이 법문이거든요. 직접적인 법문이고. 근데 멀리서 들으면요. 이것을 그냥 사유의 대상으로 그냥 봐버려요.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본다고. 그래서 탁 집어서 돌려놓고 탁 집어서 돌려놓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이 자체를 그냥 생각 안으로 그냥 가두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러쿵저러쿵 혼자 여러 가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다니까요. 그거 빠져가지고 빠지는 줄도 모르고. 보살님 모르시겠어요? 이거 있죠? 이거 있죠? 이거 이해입니까? 이해 같아요? 아, 이게 이해입니까? 이거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이해입니까? 이거 있죠? 모든 게 다 이 바탕에서 다 펼쳐지지 않나요? 이 마음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펼쳐지지 않나요? 이 자리에서? 이거 아닌가요? 이거? 있죠? 이거 있잖아, 이거.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모든 세상 만사가. 이거를 가리킨다니까, 이거. 이것이 보살님이고 이런 육체가 보살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냥 얘기를 했는데 뭐 들었으면 잊어버리십시오. 보겠습니다. 서장. 감사합니다. 예.
이와 같이 분명히 써 주었는데도 또다시 이러쿵저러쿵 물어오니 그렇게 많은 총명한 직연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군요. 평생 읽은 책이 여기에 이르러서는 한 글자도 써먹지 못하는구나 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를 위하여 약간의 더러운 냄새를 풍깁니다. 만약 다만 이렇게 그만둔다면 도리어 제가 그의 물음에 다시는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편지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에게 보내서 한번 보게 하십시오. 그 밑에까지 한 단락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거인이 스스로 말하되 나이가 60인데도 아직 이 일을 끝마치지 못했다고 하니 그에게 묻습니다. 아직 끝마치지 못한 것은 손을 들고 발을 움직이고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을 끝마치지 못한 것입니까? 만약 손을 들고 발을 움직이고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이라면 다시 어떻게 끝마치려 하십니까? 그는 죽은 뒤에 끊어져 없어지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자 하지만 이것이 바로 염라대왕 앞에서 새몽둥이 맛을 보는 일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의문이 부서지지 않으면 삶과 죽음 속을 흘러다니면서 끝날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앞에는 이제 여거인의 어떤 그 잘못된 그런 그 공부에 대한 지적이고 뒤에 이 뒤에 말이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좀 그 도움이 되는 말이죠. 이와 같이 분명히 써졌는데, 그러니까 만 가지 생각이 한 가지 생각이고 이 한 가지 생각에서 그 뚫리면은 만 가지 생각이 다 해소가 된다. 그래서 근데 막 여거인은 막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조주 묻자나 화두 하나 이거 탁 의지해서 공부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와 같이 분명히 써주었는데도 또다시 이러쿵저러쿵 물어오니 그렇게 많은 총명한 직연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군요. 평생 읽은 책이 여기에 이르러서는 한 글자도 써먹지 못하는구나 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에 대해서 아무리 알아봐야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해탈시켜주지 않아요. 아는 것은. 오히려 생각만 자꾸 치성하게 하는 것이지. 근데 자기가 도가 돼버리면 되거든요. 자기가 그냥 허공이 돼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허공에서 어떤 일이 오고 가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걸 허공인 줄을 깨닫고 완전히 허공에 녹아드는 그런 그 실질적인 그 공부를 하는 것이죠. 평생 읽은 책이 여기에 이르러서는 한 글자도 써먹지 못하는구나. 이거 정말입니다. 도에 대해서 말 잘하고 뭐 많이 알고 하는 것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그런 공부는. 아는 거는 그러니까 물거품만 일으키는 거거든요. 자꾸 거품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근데 자꾸 습관성만 더 강화시키는 거죠. 많이 알고 막 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말에 걸리게 되고. 평생 읽은 책이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선어록에서 읽는 그런 글자들 있잖아요. 그 남자 스님이 알고 모르는 게 아니다. 이거를 아 그렇구나라고 알면 안 돼요. 어떻게 알아야 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뼈에 사무치게 받아들여야 돼요. 선사들이요,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평생을 공부한 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삶이 녹아낸 말이에요. 이거는 알고 모르는 게 절대 아니구나라는 자기 선언,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얘기지, 뭐 어디서 주워 들어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사들의 말은 삶에서 오래 20년, 30년 공부한 그 녹아낸 말이에요. 그래서 짧아요. 길지도 않아. 근데 거기가 그게 진짜 자기의 절절한 언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알고 모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진짜 아는 일이 아닙니다. 모르는 거는 고사하고 절대 아는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래도 모른다에 빠져 있었는데 요즘은 안다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알려는 그 마음에 빠져 있고 알아서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조복되지 않는 한은 공부라는 것은 이제 뭐 여전히 붕 떠 있는 것이고 물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평생 읽은 책이 여기에 이르러선 한 글자도 써먹지 못하는구나 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를 위하여 약간의 더러운 냄새, 사실 말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합니다. 다만 이렇게 그만둔다면 여기서 그냥 그친다면 계속 질문은 끝이 없는데 여기서 그냥 말을 그만둔다면 도리어 제가 그의 물음에 다시는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진해가지고 이게 뭔가
여기서 그만두는 게 미진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답해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한 번 더 구정물을 더러운 냄새를 풍긴다 이 말인 거예요. 이 편지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에게 보내서 한번 보게 하십시오. 열왕중한테 여거인의 그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라고. 여거인이 스스로 말하되 나이 60인데 60살이에요. 60살. 여거인은 60세 노장이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노인이죠. 나이가 60인데도 아직 이 일을 끝마치지 못했다고 하니 그에게 묻습니다. 아직 끝마치지 못한 것은 손을 들고 발을 움직이고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을 끝마치지 못한 것입니까? 얼마나 이게 쉬운 말입니까? 이 도를 끝마치지 못했대. 이 도라는 공부를 끝마치지 못했대. 근데 도를 끝마치는 일은 없습니다. 도는 시작도 없는데 어찌 도가 끝나겠습니까? 그럼 도가 뭡니까? 손 들고 이거라는 거예요. 밥 먹고 발을 움직이고 옷을 입고 이걸 언제 끝마치겠냐 이거예요. 이건 절대 끝낼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다. 이걸 어떻게 끝내겠냐 이거다. 그 다음에 발을 움직여 보십시오. 이거다. 발을 움직여 보십시오. 이거다 이거예요. 이걸 언제 끝내겠냐. 옷을 입고 우리 일상생활 이게 다 이건데 언제 이걸 끝내겠냐. 그럼 죽어라 이거지. 죽음도 사실은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죠. 일상사죠. 만약 손을 들고 발을 움직이고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이라면 다시 어떻게 끝마치려 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도를 너무 자기의 눈앞에 있는 산과 너무 떨어뜨려 놓아서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삶이 도입니다. 내가 지금 하루 경험하는 이것이 도인 것이지 이거를 떠나서 내가 상상하는 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온전히 이것입니다. 삶과 떨어놓고 공부하지 마세요. 그는 죽은 뒤에 끊어져 없어지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자 하지만 죽으면 우리 다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이거 죽으면 이거 사라지는 겁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해소되는지 아세요? 죽으면 이거 사라지는 겁니까? 이 문제 다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법문을 잘못 들었다는 거야. 죽으면 이게 사라지나? 아, 또 망상에 떨어졌네. 이거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끊어지나 안 끊어지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있고 또 그렇죠? 아까는 딱 하고 들어맞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나는 이거와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 망상에 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조복이 돼? 아까 얘기했죠? 멈추고 이거 또 뒤에 얘기죠. 죽으면 이게 또 생각이 떨어졌구나. 죽으면 또 생각이 이런 식으로 이게 조복되는 거지 끊어지는지 안 끊어지는지가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 아냐? 이것이 바로 염라대왕 앞에서 쇠몽둥이를 맞는 일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비유인지 아시겠죠? 염라대왕 앞에선 죽음의 길목에 딱 지키고 네가 천당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딱 그 살아온 이력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염라대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자체가 생사의 길목에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 죽음을 자초하는 일인 거야. 이 자체가 죽으면 끊어지나 아니면 안 끊어지나 이게 네가 염라대왕 앞에 간 꼴이라는 거. 이것이 생멸법이라는 거. 이게 생멸법. 죽음 앞에 염라대왕 앞에서 지구에 가나 천당에 가나 하는 거는 벌써 죽은 거예요. 그 생각에 떨어졌다면. 염라대왕한테 벌써 그냥 탁 어디 보내진 거예요. 그 자체가 뭐가 생멸법이냐, 뭐가 생사법이냐. 한 생각에 떨어지면 한 생각이 일어나면 생이고 한 생각이 사라지면 그게 멸인 거예요. 생멸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야. 한 생각에 빠지면 그게 염라대왕 앞에 끌려간 거고 한 생각이 일어나도 그게 안 속으면은 염라대왕은 나를 잡을 수가 없는 거고 여기에 무슨 모양이 있어야지 염라대왕이 잡아가지.
그러니까 염라대왕의 부름을 받지 않으려면 생각에 떨어지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분별이요. 이 공부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분별에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그저 칼날 위에 있는 일인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 생각에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럼 뭐 이 공부는 뭐냐. 생각에 자꾸 일어나서 관성 때문에 자꾸 그것을 환기시키는 또 생각에 떨어졌구나. 분별에 떨어졌구나. 그래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깨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지. 따로 깨달음이 있어서 깨닫는 일이 아니라 깨닫는 일이 있으면 그거는 사도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왜? 부처님은 모든 것이 공하다고 얘기했는데 어찌 깨닫는 일이 있겠냐 이거예요. 깨닫는 나도 공했는데 어찌 깨닫는 일이 있겠냐 이겁니다. 깨닫는 건 뭐냐? 깨어나는 거다. 뭐에서 깨는? 자기 생각에서 깨어나는 거다.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